1498년 7월 12일 병 치료를 위해 시골에 내려가 있던 사관 김일손이 도성으로 압송된다. 문제가 된 건 그가 작성한 사초. 세조에 대한 불온한 내용을 썼다는 죄목이었다. 유출이 철저하게 금지된 사초. 하지만 김일손의 사초는 연산군의 손에 들어간다. 연산군 즉위 4년 만에 벌어진 사상 초유의 사초 유출 사건. 사건의 진상을 두고 조정은 곧 긴장감에 휩싸인다. 원칙적으로는 왕이 사초를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밖으로 새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연산군 때 성종실록을 편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그 모아두었던 사초들을 다 꺼내가지고 그 중에서 실록에 들어갈 내용들을 이렇게 다 뽑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이국돈이라는 사람이 실록청 그 당상으로 있었는데 이 총책임자죠. 이 이국돈은 실록청 그 책임자니까 이 사초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특히 뭐 정의왕후의 상중에 기생을 끼고 놀았다라든가 이거 좀 심하지 않느냐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너 이거 좀 빼주면 내가 앞으로 뭐 승진이라든가 이런 거 좀 잘 봐주겠다. 이러는데 이 김일손이라는 인물이 살인파 출신으로 사관이 된 사람이거든요. 아주 비판의식으로 무장된 사람인데 그 타협을 거부를 하죠. 아, 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이국돈이 이거 김일손의 사초 중에 뭔가 트집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김일손의 사초들을 이제 다 이제 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 그 조사 임무를 맡았던 인물이 유자관. 이미 검증된 간신이잖아요. 맞아요. 남의 연구된 거기까지. 바로 이제 한 건을 하는 거죠. 이때 제대로. 예, 그때 뭐 거기서 찾아낸 게 결국 그 세조에 대한 불온한 기록들이었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렇죠. 세조는 있었던 일만 써도 일단 불온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어떤 내용들이 써 있었나요? 그 세조 이제 그 아들 큰아들 의경세자가 세자 됐을 때 자손을 많이 낳으라고 후궁 3명을 들였는데요. 그 큰아들이 일찍 죽었잖아요. 나중에 그 과부가 된 며느리들을 은밀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은밀히. 은밀히가 꼭 참. 무슨 그 페류나 같은 이런 뉘앙스로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조를 나쁜 페류나처럼 썼고 거기다가 사육씨는 충신이고 그 계유정나는 나쁜 거고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했던 이것은 반역 행위고 이런 식으로 썼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예. 결정적으로 이때 이제 조의제문이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 사초의 작성자가 김일손이라는 인물이었고 김일손의 스승인 김종직이 이 사람이 쓴 게 그렇죠. 조의제문이에요. 이거 우리 잘 읽어야 됩니다. 보통 조의제문 이렇게 우리 4글자 나오면 대부분 뭐 한국방송, 뭐 건국대학 이렇게 보통 두 글자 있죠. 띄었는데. 건국대학은 왜 들어가요? 깨알 같은 거 들어가세요. 갑자기. 저기 이제 조의제문. 이거 천상에 보면 그쵸? 그래서 조의제라는 왕이 중국의 이제 그 항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치면은 대놓고 세조를 비판을 하지 못하니까 중국에서 항우가 조카인 의제를 죽인 사례를 빗대어가지고 은근히 세조가 단종을 죽인 것을 비판을 한 거죠. 이 글이 조의제문인데 이거를 김일손이 사초에다 실어놓은 거예요. 결국은 세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강한 반감을 가진다라는 강한 의사표시였죠. 그리고 이게 결국은 공개가 되면서 이 연산군이 뭐 이런 글까지 써? 이건 정말 이건 왕을 모독한 거다. 해서 그 정말 그 사초 작성자인 김일손을 비롯해서 그 관련자들을 대거 체포. 어느 정도까지 막 나가기 시작했던 건가요? 연산군이 주로 하는 게 주색 잡기, 뭐 그다음에 자기 사는 궁궐을 넓게 확장하기, 그다음에 가고 싶은 데 가서 사냥하기, 진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3사가 견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왕권이 이제 그냥 막 나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조의제문을 문제로 삼아서 무오사를 일으킨 그 유자강 등 훈구파들은 이 글이 어떻게 세조를 비난한 글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그거는 김일손이 사초에 수록하면서 충분에 붙였다 그러고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김일손이 달아놓은 주석을 읽은 사람들이 이 글 어디가 도대체 이게 뭐 충분에 붙였다는 거지 하고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꼼꼼히 따져보니까 이 글을 지은 시점이 단종이 죽은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단종이 죽자마자 이런 글을 써. 그러고 보니까 이게 단종 죽은 걸 얘기하는 거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편야사를 읽어보지 않았지만 해도 사전 지식은 없지만 그걸 가지고 항우를 여기다 연결해가지고 세조하고 항우를 연결해가지고 세조를 비판한다.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연산군 일기 4년 1498년 7월 16일에는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이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보니 그 의미가 깊고 깊어서 김일손에 충분에 붙였다. 라는 말이 없었다면 진실로 해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알고 참집하고 간행하였다면 그 죄가 크오니 청컨대 국문하소서. 윤필상도 뭐 조의제문이 어려워서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김일손이 다루는 주석을 읽고 비로소 그 내용을 알 수 있었다. 그러고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필상 같은 지식인도 해독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조의제문을 우리가 어떻게 그게 세조하고 연결된 줄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 알면 이상한 거죠. 연산군 일기 4년 1498년 7월 16일에는 강구소는 아뢰기를 점 찬집자 국문을 청하자고 발의할 때 시는 말하기를 그 글 뜻이 진실로 해독하기 어려우니 편집자가 만약 그 뜻을 알았다면 진실로 죄가 있지만 알지 못했다면 어찌하랴 하였는데 유자광이 말하기를 어찌 우물쭈물하느냐 어찌 머뭇머뭇하느냐 하니 시는 실로 미안하옵니다. 김종직의 문집은 신의 집에도 있사온데 시는 일찍이 보고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조의제문은 그 어려운 단어나 문장이 매우 많아서 번역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게 뭐 시도 이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조롱지 농아각해 하는 그런 첫 대목이 그런 나오잖아요. 그게 직역을 하면은 할아버지 용이 이빨과 뿔을 내 휘두르니 뭐 이런 정도로 번역이 되는데 그래갖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뒤에 오는 문장을 놓고 쭉 연결해 보면 용은 황제를 상징하고 참으로 황제라고 지칭한 사람이 진시황이니까 진시황이 이빨과 뿔을 휘둘렀다는 얘기는 진시황이 자랑인하고 난폭한 짓을 자행했다 라고 의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야 이게 어렵지만 해도 유교 경전과 고대 역사에 능통한 윤필상이나 강구송 같은 조선시대 고위 관료들이 지금 우리처럼 조롱지 아각해 이런 문장 하나를 해석을 못해서 어렵다고 말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문과에 급제를 했겠습니까? 아니죠. 아까 함께 읽어본 바와 같이 조의제문은 그 배경 일편야사를 모르는 사람이 읽어서는 그게 진시황을 비판하고 초나라 회항을 위로하는 글이지 그게 세조의 왕위 찬탈과 단종 시해를 비판한 글인 줄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연촌이 저술한 일편야사를 미리 읽어서 사전에 배경 지식을 가진 이른바 도학파 살인들은 바로 항우의 구테타와 수양대군의 구테타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을 비난한 글인 줄 알지만은 일편야사를 읽지 못해가지고 항우의 구테타와 수양대군의 구테타를 연결할 수가 없는 사람들, 말하자면 훈구파로 분류된 사람들은 그 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무슨 항우를 비판하고 의제를 위로하는 글이네 이리 되는 거죠. 이것 또한 조의제문의 배경에 일편야사가 있었다는 강력한 물증으로 되는 겁니다. 즉 이 물증에 의해서 일편야사는 연촌이 지은 글이고 그 글을 배경으로 해서 전필제가 조의제문을 지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